뭐 올림픽의 꽃은 메달 경쟁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올림픽 숱한 화제를 벌써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금부터 올림픽 이모저모를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번 올림픽 기간에 MBC가 두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먼저 개회식 국가 소개 과정에서 부적절한 이 사진과 소개글을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와 축구 경기를 했던 루마니아의 경기 당시에 자책골을 넣은 상대 선수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자막을 써서 그랬었죠.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그제 박성재 MBC 사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만나보시죠. 신중하지 못한 방송, 참가국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방송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해당 국가 국민들과 실망하신 시청자 여러분께 MBC 콘텐츠의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까지 한 바로 그날에 유도 중계 과정에서 캐스터의 발언이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상황도 국가적 망신을 당했는데 저 사과한 날 또 스포츠 중계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과의 진정성은 그 숙인 고개보다 그 뒤에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진정성을 우리가 읽고 믿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바로 사장이 사과한 당일에 일본 무도관에서 남자 유도 73kg 이 동메달 결정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 안창균 선수가 거의 경기 끝나기 얼마 전에 극적인 엎어치기로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네.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네. 전하던 MBC 캐스터가 그의 첫 마디가 대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메달 색깔은 아니었지만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많은 누리꾼들이 비판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짜 왜 이럽니까? 그러면 아예 동메달도 못 딴 선수들은 귀국조차 못하겠네요, 권상희 평론가님? 아, 금메달만 메달이 아니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이 시청자들, 올림픽 중계 같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이 우리 선수들이 메달과 상관없이 즐기는 모습이 훨씬 더 감동스럽다 이런 의견들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캐스터가 원래 강조하려던 말, 그 다음 말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선수들이 지난 5년 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 그에 대한 대가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캐스터 본의를 해석을 한다면 안창림 선수가 그동안 흘렸던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아쉽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이 지금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 해설이다. 메달 맡겨놨냐, 금메달만 승리냐, 아직 정신 못 차렸느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스파이터가 어제 오늘 지금 MBC의 이 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따끔하게 정말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망언에 비하면 진짜 MBC는 아주 양반이고 애교 수준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제 27일 남자 탁구 단식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정영식 선수가 그리스의 지오니스 선수의 4대3 역전승을 거두고 16강행을 확정짓는데요. 그런데 이 경기를 중계하던 그리스의 국영방송사 ERT 텔레비전에서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 나옵니다. 캐스터가 한국 선수의 기술을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해설자 카르모이리스가 그 작은 눈으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합니다. 이게 대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저걸 해설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서양인들이 동양인들 비하하고 인종차별할 때 꼭 그 작은 눈, 찢어진 눈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전형적인 인종차별적 발언이 국영방송에서 더군다나 올림픽 해설을 하는데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도 이 발언에 대해서 성토하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만에 이 공영방송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공영방송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은 설 자리가 없다. 이 해설자의 협업은 오늘부로 끝났다. 방송 계약을 이제 종결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인데요. 네. 그래도 이 해설자가 개인적으로 본인이 사과하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어디 이런 해설자 수준이 정말 미달이나 미달. 어떻게 이런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요. 야, 어제
펜싱 경기 보시면 여자 단체전 보시면서 마음 졸였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권상희 평론가님 값진 은메달 번쩍번쩍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참 잘 싸웠습니다. 네. 그런데 단체전 시상식에서 은메달 목에 걸고 무언가를 꺼내서 머리 위로 들었어요. 어허.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또 이 중계상으로는 이게 뭔지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지금 뭐 들고 있네요, 진짜. 그렇죠. 네. 지금 뭘까요? 저 정체는 반지예요. 한 달 전에 이 4명의 선수가 단체로 금반지를 맞췄다고 하는데요. 여러 명 이렇게 4명의 선수들이 훈련하고 또 이야기하던 와중에 최인정 선수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혹시 김유진 아나운서 올림픽 끝나고 4명이서 합동 결혼식 올리나요? 그런 결혼 반지입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대 올림픽에서 승자에게 월기관 씌워주잖아요. 네. 그 의미를 담아서 반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선수들에 따르면 원래는 약간 핑크빛이 도는 로즈 골드로 반지를 맞추고 싶었다고 해요. 아하.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동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하고 약간 취향 가는 거리가 있지만 금반지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뭔가 이 금메달을 따보고자 하는 각오 그런 걸 다지기 위해서 금반지를 맞췄지만 어쨌든 금보다 더 값진, 금보다 더 빛나는 은메달 정말 멋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경기에는 다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매너만큼은 진짜 훌륭했던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먼저 소개해드릴 선수는 아마 어제 많은 분들이 응원하면서 지켜보셨을 거예요. 태권도의 이다빈 선수 67kg 초과급 이 결승이었죠. 여기서 세르비아의 네. 밀리차 만디치 선수를 상대로 우리 7, 세르비아 10 이렇게 명승부를 펼치고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근데 태권도 우리 종주국이잖아요. 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머리 숙여서 서로 인사하는데 맞아요. 인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이다빈 선수가 엄지를 상대 선수에게 세워 올렸습니다. 야. 이 모습이 정말 매너의 금메달이다. 정말 멋지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저 보세요. 결승전 졌지만 그래도 멋져요. 엄지척 했어요. 근데 손정임이라서 저게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실제 경기 치고 나서 저 엄지척 안 나올 거잖아요, 진짜. 그럼요. 본인도 이제 금메달을 향해서 이제 뛰어왔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있을 텐데 상대 선수를 저렇게 축하해주는 모습에 대인배다 이런 평가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아하. 이다민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이 큰 무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고생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축하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제가 조금 더 간절하게 노력을 했다면 그 선수보다 더 많은 간절함이 있었으면 금메달을 땄을 것이다. 분명히 그 선수보다 부족한 점이 아이고. 있으니 은메달을 땄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대회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다빈 선수 인성까지도 훌륭하네요. 세상에 이게 바로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올림픽 정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다빈 선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왜요? 올림픽을 앞두고 왼발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아이고. 올해 1월에 수술을 받았지만 여의치 않아서 4월까지 훈련을 못했다고 합니다. 5월 한 달간 재활을 하고 6, 7월 2달간만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훈련을 못할 때 다른 선수들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에 너무나 불안했답니다. 아하. 심지어 한국에서 출발하기 하루 전날에도 주사를 맞기까지 했다는데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은메달을 따낸 것입니다. 예. 모든 경기를 마치고 난 뒤에 잘 버텨준 왼발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선수들 이 메달 경쟁에 가지도 못하고 탈락한 선수들요 진짜 기운 내세요. 그리고 지금 이다빈 선수처럼 자기 자신에게 그동안 수고했어. 칭찬해. 아주 칭찬해.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5년간 땀방울 흘렸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멋진 엄지척을 한 선수가 또 있다고 합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바로 태권왕 이대훈 선수인데요. 2010년에 처음 태극권 마크를 단 뒤에 11년간 세계 정상을 지켜온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 상당히 대단한 선수예요. 네. 세계 선수권에 3번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3연패,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금메달로 그랜드슬램 달성을 노렸는데요. 하지만 준결승에서 져서 동메달 결정전에 나갔습니다. 그 시합에서도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속상해하는 모습 보이지를 않았어요. 네.
지난 25일이었죠. 태권도 남자 68kg급 동메달 결정전이 있었는데요. 네. 이대훈 선수 승자인 중국 선수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축하해주고 또 엄지척 이렇게 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뭐 아쉬운 마음 없지 않았겠죠. 네. 이 돌아서서 고개를 떨구긴 했지만 상대 선수와 경기에 대해서 최고의 매너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좀 아쉬웠으면 다음 대회 또 잘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이대훈 선수한테는 더 아쉬운 마음이 큰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왜냐하면요. 이대훈 선수가 이제는 선수로서가 아닌 이제 선수가 아니고 이 코치, 지도자로서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서 대회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수로서 마지막 대회였군요. 맞습니다. 앞으로 아하. 이 동메달 결정전 이후에는 지도자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자기를 잘했을 때 또 열심히 했던 선수로 기억해달라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잘했을 때 이대훈 선수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매너를 보이면서 멋지게 퇴장하는 이 태권왕 이대훈 선수의 뒷모습도 아마 멋지게 전 국민이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올림픽 축제는 도쿄,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데 필리핀이 지금 축제 분위기라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왜 그런 겁니까? 올림픽이 필리핀이 1924년에 올림픽에 처음 참가합니다. 이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난 6일 올림픽 참가 97년 만에 최초의 금메달이 나온 것입니다. 아, 여자 역도 55kg급의 하이들린 디아스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디아스 선수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바가 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총 224kg을 들면서 마침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필리핀 국민 전체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축하하기도 했는데요. 유독 가난했던 이 선수의 삶은 이미 필리핀에서 단막극으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네. 디아스가 역도를 시작한 계기가 다름 아닌 가난이었습니다. 네, 세상에. 우리는 저 느낌 알잖아요. 대한민국도 이 첫 금메달을 안겼을 때 아마 대한민국도 온 나라가 떠들썩 했을 거예요. 정말 그 기억을 누구보다 알기에 지금 그래서 필리핀은 지금 모든 나라가 축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 조금 전 그 역도를 시작하게 된 계획이 가난을 깨려고 역도했다. 마음이 좀 찡이 옵니다. 사실 우리도 3, 40년 전에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어쩜 그렇게 많은 또 선수들이 가난한 환경에서 그런 대단한 값진 성과를 내는지 우리의 신금을 울리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 디아스 선수도 이 필리핀 삼보안가에서 6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업을 제대로 좀 정확히 못 구하시고 뭐 우리 그 트라이시클이라고 그러죠. 그 3륜차 그것도 뭐 하고 어부도 하고 농부도 하고 네. 최대한 노력은 하셨지만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이제 식구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떠오는 것이 굉장히 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아스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매일 가족이 먹을 식수를 먼 길을 가서 길어왔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가볍게 들어보려고 방법을 고안하다가 그 역도 역기. 역기처럼 그렇게 짊어지고 다닌 게 역도의 시작이었다고 하네요. 어머 세상에,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저렇게 한 게 역도와 인연 맺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역도 원리랑 저렇게 무거운 물통 드는 원리랑 거의 비슷하고 하는데 사실 어린 시절부터 저렇게 40m 물통은 웬만해서 들긴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머, 어렵고 세상에. 고된 일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각고의 어떤 고생이 이렇게 역도 선수로서 대성한 데 좀 일조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힘들수록 가족을 위해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점점 커졌다라고 하고요. 또 더군다나 본인이 이제 30살 정도 됐는데 네. 30세라서 이 금메달 못 딸 줄 알았다. 들어 올리는 내 모습을 보고 스스로 놀랐다. 시는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이 의지의 필리핀 이 국민들의 어떤 자긍심도 높여줬어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사실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역도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지금 금메달 땄어요. 혹시 그러면 가난도 이제는 안녕입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디아스 선수가 이번 금메달로 받게 될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필리핀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우리 돈으로 약 7억 5,400만 원, 그리고 집 한 채를 받게 됐다고 하고요. 또 필리핀 체육위원회가 금메달 포상금으로 약 2억 2,800만 원 정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번 금메달로 약 10억 원에 달하는 돈, 그리고 집을 얻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뭐든지 집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걸 또 보여줬기 때문에 또 다른 필리핀 내 꿈나무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축하드립니다.